저녁 8시. 직장에서의 치열한 하루를 마친 서윤희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광고회사의 팀장이었고 그녀의 능력은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스트레스가 늘 그녀를 짓눌렀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고도 익숙한 침묵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중심에는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처럼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 김진우가 있었다. 10년 전 김진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수석 엔지니어였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엔진 설계는 회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야심찬 프로젝트가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던 박 회장의 비리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모든 책임은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났고 업계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으로 빛났던 그의 눈빛은 그날 이후 깊은 절망과 무기력으로 가득 찬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로 10년 그는 단 한 번도 다시 일어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집안에 갇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도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윤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일 터였다. 그녀 역시 남편의 몰락과 함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고 지난 10년간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그에 대한 연민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여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우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배고프죠? 금방 저녁 차려줄게요. 윤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집안을 채우자 비로소 싸늘했던 공간에 온기가 도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팔첩 반상을 차렸다. 그가 좋아하는 갈치구이와 계란말이, 그리고 갖가지 나물 반찬까지. 비록 남편은 아무런 의욕도 없는 무직자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고 싶은 아내였다. 여보, 저녁 먹어요.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진우는 마지못해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텔레비전 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들의 저녁 식사를 채우고 있었다. 식사를 하던 중 윤희는 남편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낡은 휴대폰에 잠시 머무는 것을 발견했다. 스마트폰이 아닌 아주 오래된 2G 폰이었다. 그는 가끔씩 저렇게 낡은 휴대폰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는 밤늦은 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 한참 동안 산책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윤희는 그의 그런 행동들이 그저 오랜 실직 생활에서 오는 우울증의 일부라고만 생각했다. 그가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특별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언젠가는 아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남편의 그 낡은 휴대폰과 비밀스러운 밤 산책이 사실은 지난 10년간 그가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온
거대한 복수극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한 통의 문자가 바로 오늘 밤 그의 휴대폰으로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을. 식사를 마친 진우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윤희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그녀의 평범하고도 고단했던 하루는 그렇게 또다시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소파 위에 놓인 진우의 낡은 휴대폰 화면이 아주 희미한 빛을 내며 반짝였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다. 그날 저녁 이후 서윤희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더욱더 짙게 깔렸다. 남편 김진우의 행동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공허했지만 그녀는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서, 그리고 낡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끝에서 어떤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모든 것을 외면하려 했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것은 체념 섞인 인내심이었고 이제 와서 그 인내심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진우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윤희는 그런 그의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소파에 누운 채로 잠이 든 듯했다. 그의 옆에는 그가 늘 손에서 놓지 않던 그 낡은 2G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띠리링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휴대폰 액정에 불이 들어왔다.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테지만 그 순간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액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한 줄의 문장을 보게 되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그리고 액정 위에 선명하게 떠있는 한 줄의 메시지. 당신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살고 싶지 않나요? 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이것은 대체 무슨 메시지란 말인가? 마치 한 편의 소설이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지극히 철학적이고도 도발적인 질문. 지난 10년간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잃고 살아왔던 무기력한 자신의 남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메시지였다. 누가 보낸 것일까? 친구의 장난일까? 아니면 어떤 종교단체의 스팸 문자일까?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결코 가벼운 장난이나 스팸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문자 메시지 뒤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잠든 남편을 깨워 이 문자의 정체에 대해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다시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기묘한 문자 메시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진우는 무심코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문자를 확인하는 그의 얼굴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어떤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늘 공허하고 텅 비어 있던 그의 눈빛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어떤 생기가 혹은 어떤 결의 같은 것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평소와 달리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여보, 어디가? 윤희의 물음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그냥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기력했지만 그의 행동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눈으로 소파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와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진우의 비밀스러운 밤 산책은 더욱더 잦아졌다. 그는 일주일에 몇 번씩 밤늦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그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 윤희는 알 수 없었다. 그에게 물어봐도 그는 언제나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라는 애매한 대답만 할 뿐이었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를 둘러싼 이 숨막히는 침묵과 기만적인 평화를 깨뜨려야만 했다. 그녀는 남편의 이중생활, 그 비밀의 실체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난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인내의 빗장이 마침내 풀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진우가 또다시 어둠 속으로 집을 나섰을 때 윤희는 조용히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어떤 비장한 결의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남편의 비밀을 마주하게 될 그 순간,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진우는 한참을 걸어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낡은 주차장에 다다랐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떤 낯선 남자와 접선하듯 만나고 있었다. 윤희는 멀리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남편 김진우의 얼굴에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차갑고도 예리한, 그리고 어떤 슬픈 분노가 담긴 낯선 표정을.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무기력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윤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남편의 이중생활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길고도 험난한 여정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강 둔치의 낡은 주차장. 서윤희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남편 김진우와 정체불명의 남자가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의 모습은 낮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그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은 꽃갸디 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으며 그의 표정에는 어떤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지금 지난 10년간 윤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리웠던 바로 그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서류 봉투 하나를 주고받고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이내 각자의 방향으로 사라졌다. 윤희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 오가는 팽팽한 긴장감과 어떤 동지애 같은 분위기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윤희의 머릿속은 더욱더 복잡해졌다. 남편은 대체 누구와 무엇을 위해 저렇게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일까? 단순한 외도는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범죄에라도 연루된 것은 아닐까?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녀는 남편을 믿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전의 그 무기력하고 공허한 표정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완벽한 연기처럼 보였다. 윤희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연극을 참아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차갑게 물었다. 오늘 밤 한강 주차장에서 만난 남자 누구예요? 진우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당신이 지난 10년간 나를 속여왔다는 사실이에요. 말해봐요. 그 남자는 누구고
당신이 지금 꾸미고 있는 일이 대체 뭐예요? 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잠시 절망한 듯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니, 모든 것은 아니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는 최소한의 진실만을. 미안해. 윤희야,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단지 당신을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단순한 프로젝트 실패 때문이 아니라 당시 회장이었던 박 회장의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지난 10년간 무직자로 위장한 채 박 회장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들을 비밀리에 수집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밤 만났던 사람은 나를 돕고 있는 사립탐정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왔어. 박 회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거의 다 손에 넣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10년 만에 되찾은 어떤 활기와 함께 복수를 앞둔 자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윤희는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난 10년간 무기력한 패배자라고만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거대한 악과 홀로 싸워온 외로운 전사였다니. 그녀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함께 그를 이해해주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얼마나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나한테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냐고요? 나도 당신 아내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렸다. 말할 수 없었어.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으니까. 박 회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무서운 인간이야. 당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무너진 것처럼 보여야만 했어.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그리고 당신에게 지난 10년간의 빚, 평생을 바쳐 갚을게. 윤희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10년간의 깊고 어두웠던 침묵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았다. 윤희는 남편의 복수를 지지하고 응원하기로 했지만 동시에 그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의 크기에 대해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만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남편의 싸움에 동참하여 그를 돕고 지켜야만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긴장감과 함께 어떤 끈끈한 동지애 같은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윤희는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뒤에서는 남편의 복수를 돕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조력자인 이 형사와 비밀리에 연락하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다. 진우의 이중 생활은 그렇게 아내 윤희의 동참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 바로 그의 아내가 함께 있었으니까. 그들의 길고도 험난했던 복수극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통쾌한 승리가 될지 아니면 비극적인 파멸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남편 김진우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서윤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무기력한 실직자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아내 몰래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온 외로운 전사였다. 그녀는 그런 남편에 대한 연민과 존경심, 그리고 그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동시에 느껴야 했다. 진우와 이 형사의 복수 계획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박 회장이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해왔다. 이제 남은 것은 박 회장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바로 그가 숨겨놓은 비밀 장부를 손에 넣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장부는 박 회장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개인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곳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진우와 이 형사가 박 회장의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은 곧 박 회장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다.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김진우가 아직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에 박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수족이었던 진우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고, 이번에야말로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로 결심했다. 박 회장은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진우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그의 아내인 서윤희를 먼저 공략하기로 했다. 윤희는 지난 10년간 실직한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이끌어온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를 무너뜨린다면 김진우 역시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박 회장은 계산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회사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양복 차림의 험악한 인상의 사내 2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윤희 씨, 맞으시죠? 저희와 잠시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고 눈빛은 서늘했다. 윤희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남편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시죠? 윤희는 두려웠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 것 없고 내 남편 김진우한테 똑똑히 전해 죽은 듯이 10년을 살았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조용히 살라고, 한 번만 더 과거를 파헤치려 들거나 우리 회장님 심기를 건드리면 다음엔 당신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남자는 윤희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협박했다. 그의 손아귀 힘은 엄청났고 윤희는 고통의 인상을 찌푸렸다. 명심해. 이건 마지막 경고야. 남자들은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떨리는 몸을 진정시켜야 했다. 남편이 마주하고 있는 위험이 이제는 자신에게까지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걱정과 함께 어떤 분노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남편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수화기 너머로 진우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놈들이 정말... 여보, 당신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이 싸움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만 해요. 아내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진우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올랐다. 그는 박 회장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결행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이 형사와 함께 밤을 새워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다. 박 회장이 곧 참석할 예정인 한 비밀스러운 자선 파티에 잠입하여 그의 개인 서재에 있는 금고를 열고 비밀 장부를 빼내온다는 계획이었다. 성공 확률은 희박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윤희는 그런 남편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그의 결정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과 함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동지이자 전우였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해요. 나는 당신을 믿고 기다릴게요.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길고도 험난했던 10년간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다. 과연 그들은 박 회장의 철옹성 같은 금고를 뚫고 정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운명의 밤이 서서히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박 회장이 주최하는 비밀 자선 파티에 밤이 밝았다. 그곳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자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자선이라는 가면 뒤에 숨기는 위선적인 장소였다. 김진우와 이 형사는 바로 그곳을 10년간의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전쟁터로 선택했다. 서윤이는 집에서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렸다.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는지 알았기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믿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자신을 속여왔지만 이제는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그를 그녀는 믿고 기다려 주어야만 했다. 파티장에 직원으로 위장 잠입한 진우는 10년 전 유능한 엔지니어 시절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맹수처럼 날카롭고도 치밀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 형사가 외부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호원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자연스럽게 파티장을 빠져나와 박 회장의 개인 서재가 있는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난 10년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침투 경로와 보안 시스템 해제 방법이 입력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과거의 경험을 살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유령처럼 통과했고 마침내 박 회장의 서재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서재의 거대한 벽 뒤, 비밀 공간에 숨겨진 금고, 그 안에 바로 박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가 잠들어 있을 터였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박 회장이 최근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틀림없었다. 바로 그때 외부에서 소란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이 형사가 일으킨 소동이 예상보다 빨리 진압되고 경호원들이 서재 쪽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진우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금고를 노려보았다. 이대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내 윤희의 생일. 아주 오래전 박 회장은 술에 취해 자네 아내 생일이 내겐 아주 특별한 날이지.
자네 같은 유능한 인재를 내게 데려다 준 날이니까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설마 비밀번호가... 진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내 윤희의 생일을 눌렀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마침내 그 육중한 입을 열었다. 금고 안에는 그가 지난 10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검은색 장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장부를 손에 넣는 순간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진우는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다. 김진우. 내 놈이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박 회장은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내 놈의 그 10년간의 발버둥도 이걸로 끝이다. 이제 그 장부와 함께 내 놈의 목숨도 내가 거두어 주지. 경호원들이 진우를 향해 다가서는 일촉즉발의 상황.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 회장의 휴대폰을 포함하여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면에는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속보 JQ그룹 박 회장. 10년 전 신기술 탈취 및 살인교사 혐의, 내부 고발자, 결정적 증거 공개. 뉴스에서는 박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그의 추악한 과거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박 회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진우는 처음부터 금고를 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붙잡힐 것을 예상하고 미리 언론과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보해 두었던 것이다. 자신이 금고를 열고 장부를 손에 넣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치밀한 덫을 놓았던 것이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희는 마침내 남편의 거대하고도 외로웠던 싸움의 전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지난 10년간의 무기력함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처절한 위장이었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회장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는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봉쇄된 후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하려 다가오는 수사관에게 장부를 건네고는 아무 말 없이 수갑을 찼다. 비록 자신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10년간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도 TV 카메라를 향해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집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아내 서윤희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여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나 약속 지켰어. 그의 10년간의 길고도 길었던 연극은 그렇게 화려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김진우가 넘긴 비밀 장부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의 스모킹건이 되었다. 박 회장의 10년 전 신기술 탈취 음모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불법 행위, 그리고 정관계 로비까지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로 군림했던 JQ그룹의 박 회장은 결국 검찰에 구속 수감되었고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김진우 역시 박 회장의 금고를 털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행동은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10년 전 그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던 프로젝트 실패 역시 사실은 박 회장의 독단적인 지시와 비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모든 누명을 벗고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여론은 10년간의 억울함을 딛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다. 며칠 뒤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진우를 아내 서윤희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10년간의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들을 위로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오해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미안해, 윤희야.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당신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어.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나는 당신을 잃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 이 위험한 싸움에 당신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 매일같이 당신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 반드시 박 회장을 무너뜨리고 내 명예를 되찾아야만 당신 앞에 다시 떳떳한 남편으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윤희는 그런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바보, 당신은 정말 바보야. 왜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려 했어요. 내가 당신 아내인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게 부부잖아요. 나는 당신의 그 무기력한 모습마저도 사랑하려 노력했는데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 대신 남편의 외로운 싸움을 이해하게 된 자의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아요.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던 당신이 마침내 내 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고생 많았어요. 여보,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10년간의 깊고 어두웠던 침묵의 벽이 마침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진정한 의미의 부부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진우의 명예가 회복되자 그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다시 찾아왔다. JQ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은 물론이고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대기업들까지 그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 그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링 능력은 여전히 업계 최고였고 모두가 그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한번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의 결정에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그는 아내 윤희에게 말했다. 나의 10년간의 전쟁은 끝났어. 이제 내게 남은 유일한 목표는 지난 10년간 당신에게 졌던 빚을 갚는 거야. 당신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웃고 그렇게 평범한 남편으로 당신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그의 말에 윤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왔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남편의 성공이나 사회적인 명성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늙어가는 소박한 행복, 그들의 삶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집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답답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두 사람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으로 온전히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지 몰라도 그 어떤 신혼부부보다도 더 애틋하고 뜨거웠다. 그들은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지난 10년간의 아픔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연결어 있었으니까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김진우와 서윤희 부부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지만 그 모든 변화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김진우는 자신에게 쏟아졌던 수많은 대기업들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집 작은 서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억울했던 10년간의 경험과 엔지니어로서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진실을 찾는 엔지니어들이라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곳은 거대 기업의 횡포나 부당한 해고로 인해 고통받는 엔지니어들과 내부 고발자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그들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증거들을 분석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아픔의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는 비록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큰 보람과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던 무기력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총기와 열정이 돌아왔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 윤희를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서윤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여전히 유능한 팀장이었지만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자신만의 여유를 즐길 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고단함이 만들어낸 그늘 대신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행복과 안정감이 피어났다.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다. 윤희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향긋한 커피 향과 고소한 토스트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진우가 조용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우리 아내, 오늘 아침은 또 뭘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 놀랐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 만들고 있었어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진우는 아내의 곁에서 자연스럽게 채소를 썰고 접시를 나르며 그녀를 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한때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던 그들의 공간은 이제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따뜻하고 충만한 평화로 채워져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윤희가 문득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그녀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하고 평온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데 뭐가 안 괜찮겠어? 당신 덕분에 나는 지난 10년보다 더 행복한 지금을 살고 있어. 고맙고 또 미안해. 여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았다. 그들은 길고도 험난했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온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졌고 그들의 가정은 진실이라는 반석 위에 새롭게 세워졌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식탁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 그들의 두 번째 봄을 축복하는 듯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빛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남편은 10년째 무직이었지만 그의 이중 생활은 한 통의 문자로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살고 싶지 않나요?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한 남자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준비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김진우 씨의 10년은 표면적으로는 무기력한 패배자의 시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처절한 인내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인함이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아내 서윤희 씨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함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진실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험난했던 복수와 화해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이해와 굳건한 신뢰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